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시간입니다. 이렇게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메이저 아르카나 두 번째 카드인 1번 마법사 카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클래식 덱인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과 마르쉐유 덱, 유니버셜 웨이트 덱의 전신인 라이더 웨이트 덱, 유니버셜 웨이트 덱, 그리스 신화 타로 덱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덱의 1번 마법사 카드인데요. 타로 카드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카드는 비스콘티 스포르자 타로 덱입니다. 1451년에 제작된 카드인데요. 15세기부터 내려오는 굉장히 오래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 신이 헬레니즘 시대의 이집트의 토트 신과 융합되고 거기서 전설적인 연금술사였던 헤르메스라는 동명이인 연금술사의 일화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헤르메스 트리스 메기스투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명을 조합했다는 의미에서 트리스 메기스투스라고 했는데요. 세 배 위대한 헤르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법사 카드의 주인공을 보면 빨간색 옷을 입고 커다란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어요. 라이더 웨이트 덱의 마법사 카드의 머리 위에 있는 메비우스 띠는 아마도 이 모자에부터 변화해서 메비우스 띠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모자챙의 형태가 살짝 메비우스 띠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17세기에 나온 마르쉐유 덱을 보면 모자챙이 훨씬 더 팔자 모양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웨이트 덱에서는 모자는 사라지고 머리 위에 팔자 모양의 메비우스 띠가 있습니다. 비스콘티 덱의 마법사는 다리가 6개로 되어 있는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늘어놓고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왼손에는 뾰족한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갈대로 만든 펜이라고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발에는 양말처럼 느슨한 실내에서 신을 것 같은 신발을 신고 있고 표정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컵, 칼, 둥근 작은 물건들이 놓여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둥글고 흰색 물체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타로술사들은 뚜껑이 달린 접시라고도 하고 모자라고도 하고 동전 더미라고도 하고 혹은 스펀지라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도구들이 후에 라이더 웨이트 덱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완벽한 사원소의 형태인 컵, 동전, 지팡이, 검의 사원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는 타로 카드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건너가 발전된 인쇄술과 만나 수작업으로 일일이 그리지 않고 인쇄해서 만들어졌던 마르쉐유 덱이에요. 마르쉐유 덱의 마법사도 테이블 위에 있는 도구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에서는 비스콘티 덱과 비슷하지만 옷 색깔이 빨간색이 아닌 알록달록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했다던 바티칸 시국의 경비병 복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마르쉐유 덱의 마법사는 조금 전 보았듯이 굉장히 큰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의 형태가 조금 더 메비우스 띠 모양으로 보여요. 메비우스 띠가 무한대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 마법사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무한대로 샘솟는다고나 할까요? 마법사는 아주 젊은 청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법사 카드는 1번인데 숫자 1은 양의 수로 남성성을 나타내요. 시작, 창조, 탄생, 발산하는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시작하는 에너지는 충만하지만 그것이 꼭 결과를 낼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능력은 탁월하지만 아직 젊기 때문에 조금은 완성되지 않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채워지겠죠. 마르쉐유 덱에서는 왼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가 비스콘티 덱보다는 조금 짧아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굉장히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원소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뾰족한 칼과 컵, 동전 같은 둥근 모양의 물건, 왼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 등이 그것이죠. 비스콘티 덱에서와 같이 카드의 주인공은 마법사라기보다 연금술사의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연금술사들 덕분에 오늘날 화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연금술사를 마치 마법사처럼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 같아요.
라이더 웨이트 덱에 와서는 사원소들이 조금 더 크고 화려해지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컵은 조금 더 성배의 느낌이 드는 황금 잔으로, 동전은 가운데 별 모양이 크게 조각된 황금 동전으로, 무엇을 자르는 도구였던 칼은 무긴 양날의 검으로, 완드는 긴 지팡이 모양입니다. 사원소가 놓여있는 테이블 옆면은 별자리와 행성이 조각되어 있어요. 배경은 온통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색이며 지성을 상징합니다. 테이블 아래에는 하얀 백합과 빨간 장미가 무리를 지어 피어 있습니다. 위쪽엔 가랜드처럼 장미가 넝쿨지어 걸려 있고요. 1번 마법사 카드는 사원소 중 공기 사인에 해당됩니다. 행성은 수성이에요. 수성은 굉장히 빨리 도는 행성이라고 해요. 수성은 비즈니스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행성으로 듣고 말하고 쓰고 읽으며 호기심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정보를 모으고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영리하고 민첩합니다. 그리스 신화 덱에서는 1번 마법사가 헤르메스 신이에요. 헤르메스는 여행과 상업, 도둑의 신인데요. 호기심이 많고 굉장히 민첩하고 신들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헤르메스 상을 마을 어귀에 세워서 여행자들을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여행을 하던 사람이 이 헤르메스 상을 보면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굉장히 반가웠겠죠. 이 카드를 성격 카드로 가진 사람들은 헤르메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안내를 하거나 중재를 하는 역할을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고 스마트하며 정보에 민감하고 다재다능합니다. 이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 덱입니다. 굉장히 젊고 멋진 남자예요. 표정도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마법사가 하고 있는 허리띠를 잘 보면 뱀이 자기 꼬리를 삼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을 우로보로스라고 합니다. 끝없이 순환된다는 상징으로 메비우스 띠와 같이 영원을 의미합니다. 마법사가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는 메신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법사는 테이블 위에 있는 4가지 도구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므로 매우 다재다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좋지만 완성에 대한 리딩에서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마법사는 타고난 열정과 능력으로 무언가 새롭게 창조하거나 시작하는 시점에서 뽑으면 굉장히 좋게 읽힙니다. 너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이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전운에서도 돈을 많이 벌까요? 혹은 돈이 많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다재다능하여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주변에 이성이 많을 수도 있고요. 새롭게 만남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속성에 있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마법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유니버셜 웨이트 덱으로 리딩하게 되더라도 비스콘티 타로 덱이나 마르쉐유 덱, 그리스 신화 덱을 알고 있다면 리딩에 훨씬 더 깊이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번 마법사 카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2번 고위여사제 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